일단 면역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쓰고 이제 시작을 할 건데, 면역이라고 하는 게 우리 것이 아닌 것을 골라서 없애는 것이 이제 면역의 정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을 이제 찾아내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거고, 왜냐면 우리가 우리 몸을 공격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약간 망가지는 것들이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요 중간 이제 과정에서 어떤 한 사슬이 이제 좀 망가져도 우리 몸의 면역이 잘 반응하지 않는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을 계속 확인을 계속 하는 절차들을 저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은 계속 체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 보초병 역할을 하는 대식세포 등에 대한 세포들 말씀을 드렸었고, 이 친구들이 이제 적을 찾아서 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까지 확인한 다음에 이걸 이제 보여주는 약간 사령관 같은 역할을 하는 세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게 이제 T세포고, 대신에 이제 헬퍼, 직접 공격을 하지 않고 사령관 역할을 한다고 해서 헬퍼고요. 요 역할들을 이제 하는 그 세포들을 저희가 영어로 이제 표현을 하면은 안티젠 프레젠팅 셀이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령관이 이제 보고 확실하게 우리의 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면은 직접 군대를 이제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몸을 지키는 군대 역할을 하는 게 크게 구분을 하면은 T셀이고, 대신에 이제 헬퍼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서 없애는 역할을 하는 게 보병 같은 역할을 하는 T셀이 있고, 그 다음에 멀리서 그 적을 무력화하는 것들 B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요 친구들이 이제 아까 간 모습들을 보여드리면은 이게 적이라고 하면은 뺑 이렇게 둘러싸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직접 이 적을 공격을 하게 되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사령관이 직접, 그러니까 헬퍼 T셀이 명령을 내려서 직접 이제 적을 공격하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려도 직접 막상 이렇게 가게 되면은 바로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과연 우리의 것이 아닌지 맞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게 되냐라는 거는 그 죽이기 직전에 한번 그 신호를 한번 교환을 해봐요. 시그널링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이제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T셀이 이제 손을 내밀고 적도 손을 내밀어서 서로 이제 신호 교환이 되면은 내 편이 맞는 거다라는 거고, 손을 내밀었는데도 이 친구가 손을 잡지 않으면은 적이 맞다라고 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 요런 이제 마지막 절차들도 다시 한번 거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 왜 이렇게 자꾸 확인하냐라는 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왜 이렇게 하는 역할,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여성분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은 그 태아가 본인의 몸 안에는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것이 아닌 거거든요. 면역세포가 인식하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역 체계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태아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절차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을 이제 다시 한번 해보고 시그널링이 되면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들이 아닌 것을 계속 확인하는 작업들을 끊임없이 하게 된다. 면역 세포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요런 그 절차들이 있다는 걸 이제 밝혀낸 게 그 1990년대 초에
이런 그 메커니즘들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논문이 나옵니다. 이 논문을 결과 이게 작년에 노벨상을 받았던 논문이 바로 이거거든요. 이걸 발견해서 그러면 왜 노벨상까지 갔느냐라고 이제 좀 의아하실 수 있을 텐데, 이게 바로 이 그 원리를 사용한 게 제가 이제 말씀드릴 면역 항암제의 기초적인 원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과학자들이 되게 그 의아했던 게 뭐냐면은, 사실 암세포라고 하는 게 예전 시간에 말씀 아마 드렸었던 것 같은데, 저희의 정상세포라고 하고 암세포라고 하면은 사실 저희가 몸에 갖고 있는 정상세포가 갖고 있는 DNA랑 암세포가 갖고 있는 DNA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닌 것들을 저희 면역 세포들이, 당연히 보초병들이 이것들을 파악하게 되고, 똑같은 이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런 암들을 없애는 이런 것들이 저희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지 순간에도 제 몸에서 아마 계속 일어나는 일일 텐데, 과학자들이 궁금했던 게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환자들을 보니까 암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당연히 보초병들이나 사령관들이 이거를 적이라고 당연히 판단을 해서 T셀들을 보낸 거죠. 공격을 해.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갔는데, 공격하기. 근데 어떤 세포들을 보니까 공격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속 이렇게 있는다는 거죠. 왜 공격을 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되게 궁금해 했었는데, 이 90년대 초에 그 제가 말씀드린 요것들에서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아, 서로 시그널링을 하면은 공격하지 않는구나. 이게 저희가 이제 그 임신한 여성들의 태아를 엄마가 갖고 있는 면역 세포들을 공격하지 않는 원리랑 같은 건데, 암세포들도 그런 원리를 사용해서 면역 세포가 자기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라는 사실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면역 항암제의 기본적인 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거는, 암들이 이런 그 역할을 수행을 해서 본인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드니까 인위적으로 어떤 약을 써서 이렇게 서로 시그널링을 하지 못하도록 서로 손을 이제 잘라버리는 거죠. 아니면은 그 뭐 절연 테이프를 갖다 붙인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떼어버리면은 암이 손을 내밀어도 여기다가 시그널링을 못하게 이제 억지로 떼어놨으니까 T세포는 당연히 공격을 하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약이 논문이 나온 이후로 대략 한 15년 정도가 지나서 첫 약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현재 가장 그래서 많이 쓰이는 면역 그 항암제라고 하는 게 저희가 아마 들어보셨을 키트루다라는 이제 약이 현재 가장 널리 쓰이고 있고, 두 번째로 많이 쓰이고 있는 약이 옵디보라는 약이 이제 가장 많이 쓰이게 되고, 기타 여러 약들도 지금 현재 잘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약들이 뭐 특히 요 키트루다란 약이랑 옵디보란 약은 정확하게 이 원리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서로 이제 손을 내민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제 좀 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손이라고 하는 게 서로 손을 내민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들을 이제 이름을 붙여주게 되고요. PD1, PDL1. 여기 이제 서로의 손인데, 이제 PD1을 원 쪽에다가 뭐 이렇게 전연체를 갖다 테이프를 갖다 붙여놓던지, 아니면은 PDL 원 쪽에 전연체를 갖다 붙여 놓으면은 서로 시그널링을 못하게 돼서 이제 공격을 해서 암을 사멸시킨다라는 이제 원리고요. 그게 이제 키트루다랑 옵디보가 쓰는 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사실 되게 획기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표적 치료제 2세대 항암제들은 요 암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그 DNA를 계속 바꿔서 모양들이 바뀌면은 이제 그 3차원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약들이 안 듣는 그런 내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요런 컨셉은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면역을 그대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요런 암 세포들이 어떻게 모양을 바꾸던지 간에 사용할 수 있는 약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 완치라는 암에 있어서도 처음으로 완치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된 그런 그 혁신적인 치료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키투르다는 이제 말씀드리면은 키투르다라는 약이 2018년 작년 연간 기준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8조 정도 매출을 했고요. 옵디보라는 약은 대략 한 7조 정도 매출을 했습니다. 물론 올해는 당연히 이거보다 더 많이 숫자가 올라올 텐데, 지금 현재 키투르다나 옵디보 이런 면역 항암제들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글로벌리 봤을 때 이런 약들을 쓸 수 있는 국가들은 선진국에 한정이 돼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기 때문에 현재 쓰고 있는 약들인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키투르다나 옵디보 같은 약들이 이제 그 건강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적응증들이 아직도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비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아직 그렇게 한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두 개 합쳐서 15조 정도의 매출을 하고 있는데, 국가들에 대해서 이제 소득 수준이 높아지거나 아니면은 우리나라,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선진국들처럼 사용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도 건강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는 커버리지들이 점점 늘어나면은 관련된 약들을 쓰는 환자들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관련 매출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되게 좋은 약이고, 관련 제약사들도 사실 되게 좋은 긍정적인 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이 면역 항암제에도 현재 1세대 항암제인 화학요법하고 2세대 항암제인 표적치료제처럼 지금까지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고 명확한 사실 한계도 현재 있습니다. 한계가 뭐냐면은, 사실 왜 그런, 좀 답답한 게 뭐냐면은 왜 그런지를 잘 아직까지 몰라요. 그 약들을 쓰면은 요런 그 형태를 보이는 환자들한테 약을 쓰면은 당연히 이제 약에 이제 몸에서 이제 반응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약이 반응하는 사람들 반응률이 아직까지도 상당히 낮고요. 20% 미만이라고 현재 파악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완치라는 효과까지 보는 사람들은 10% 이하로 알려져 있습니다. 답답한 거는 아직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아직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그런 거냐면은 지금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보초병들이 파악을 하고 사령관이 지시를 내리고 군대인 T셀하고 B셀이 가서 적을 공격한다, 이런 큰 틀에 대해서는 이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이런 각각의 이런 매우 그 잘게 역할들이 나눠져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현대의학으로는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중간에 어떤 부분들에서 저희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겉으로 보이는 이런 환자들에서도 반응률에서 큰 차이가 보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세세한 부분이 아니겠냐라고 이제 현재 추정을 할 뿐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국내 기업들을 포함해서 해외, 특히 중국의 많은 바이오텍 회사들이 왜 이렇게 좋은 면역 항암제들이 반응률이 낮을까에 대한 연구들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그 연구들이 이제 왜 그런지를 찾아내서 그 부분을 이제 그 포인트로 딱 해결을 하면은 요 반응률이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에서 현재 각자의 방법들로 그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사들마다 조금 어프로치들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보초병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는 기업들도 있는 것 같고요. 보초병들은 제 역할을 하는데 이런 사령관들이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기업들도 있고, 보초병들하고 사령관들은 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왠지 모르겠지만
T세포들이랑 B세포들이 뭐 충분히 이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어떤 것들이 정말 잘못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밝혀진 건 아니지만 각자의 어쨌든 그 파악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바이오텍 회사들이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바이오텍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기술들하고 플러스 요런 면역 치료제들, 항암제들하고 두 개를 섞어서 병용을 해서 암 환자들한테 투여를 하는 방식들이 최근 한 2, 3년 동안에 그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가장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세대 항암제에 대해서 2세대 항암제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이번 시간을 통해서 3세대 항암제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틀은 다 말씀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